오늘은 약간 일기장 같은 음성을 남겨보려고 해요. 이번 주는 저번 주와 비슷하게 흘러갔는데요. 커다란 사건이 몇 가지 있긴 했었죠. 일단은 지출이 굉장히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. 뭐부터 얘기해 드려야 될까? 자전거를 샀어요. 이 자전거 산 얘기를 해드리면, 제가 8년 전에 샀던 그냥 저렴한 자전거? 그게 한 15에서 20만 원 정도 했었을 거예요. 그 자전거를 사서 잘 타고 다녔었어요. 그런데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부턴가 조금 사람들도 안 만나고 하다 보니까 신랑이랑 이렇게 밤에 자전거 타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, 이게 거의 자전거에 홀릭이 되어버렸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저보다 더 신랑이 더 많이 빠지긴 했지만, 어쨌든 저는 신랑만큼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너무 길게는 타지 못하거든요. 한 15km 정도밖에 못 타는데, 어쨌든.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랑 같이 좀 먼 거리를 가는 게 저의 작은 목표가 되었는데, 전기 자전거를 제가 구입하면은 조금 더 속도나 체력이나 그런 걸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, 이번에 조금 자전거가 바퀴 펑크도 나고 그래서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전기 자전거를 안 타봤으니까 좀 적응을 시켜야겠다, 나 자신을 적응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, 카카오 자전거가 집 앞에 많이 있어요. 저희 집 앞이 바로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카카오 자전거를 몇 번 타봤는데, 약간 엉덩이가 조금 아프기도 하고 이게 거의 복불복이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날은 조금 좋은 자전거가 뽑히면은 그날은 뭐 신나게 타는 거고, 이런 적도 있었어요. 자전거 결제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끽끽거려서 도저히 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은 바로 이제 1,500원만 날리고 다른 자전거로 갈아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, 진짜 나도 내 전용 전기 자전거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, 신랑도 제가 언젠가는 전기 자전거를 타야지만 본인과 좀 속도를 맞춰서 장거리를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, 처음에는 만약에 전기 자전거를 사도 그렇게 비싼 거를 살 거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았어요. 뭐 좀 비싸봤자 100만 원? 이 언저리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에 신랑이 이왕 살 거 좋은 거를 사라 하면서 220만 원짜리 전기 자전거를 보여주면서 이게 괜찮다는 거예요. 디자인도 깔끔하고 잘 만들어졌다. 근데 저는 갑자기 예상 금액이 100만 원에서 220만 원이 뛰니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집 앞에 되게 유명한 자전거 가게가 있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저희가 알아봤던 그 자전거 브랜드는 여러 가지가 이미 나왔고, 저희가 알아본 거는 첫 번째 나와서 이미 단종이 돼서 안 나오는 자전거 기종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세 번째 나온 그 기종을 추천해 주시는데 그게 가격이 220만 원이었어요. 270만 원이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이에 나왔던 게 가격이 320만 원인 거예요. 그래서 가격이 너무 갑자기 이렇게 뛰니까 좀 고민을 하고 오겠습니다.
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이 지역 카드가 있는데 그걸 쓰면 조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서 다시 오셔라 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하려고 며칠 카드 신청도 하면서 이렇게 더 보고 있었는데 신랑이 갑자기 그 두 번째 나왔던 320만 원짜리 자전거도 괜찮으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처음에 100만 원에서 갑자기 이게 320만 원짜리를 고려해보라고 하니까 자기가 얼마를 보태줄 테니까 너 사고 싶은 거 사래요. 그래서 너무 이게 갑자기 막 몇백만 원이 뛰니까 체감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신랑이랑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320만 원짜리 보다는 조금 접어서 여러 지역을 좀 여행식으로 나중에 갈 수 있는 그 세 번째 나온 자전거를 구입을 하기로 해서 그거를 진짜 큰맘 먹고 구입을 했습니다. 그게 어제였어요. 그래서 뭐 자전거 입문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삼천리 자전거 정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싸구려까진 아니지만 정말 그 낮은 레벨에 끼케해봤자 20만 원짜리 그 이상은 저랑 신랑이랑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조금 우리가 이래도 될까? 라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. 물론 저는 맨날 집에만 있고 돈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쓴 돈이 굉장히 큰 지출이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한 23km 정도 타봤는데 진짜 좋기는 엄청 좋더라고요. 제가 여태까지 탔던 자전거가 약간 모닝 정도 급이었다면 새 자전거는 약간 벤츠급? 진짜 느낌이 완전 달랐어요. 그래서 어제까지는 솔직히 구입을 하고 나서도 실감이 안 났는데 오늘 되게 체감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신랑이 왜 그렇게 비싼 거를 사라고 했는지 알겠다 라는 걸 느꼈어요. 사실 신랑이 저보다 비싼 자전거를 더 먼저 샀거든요. 그거 샀을 때도 되게 비싸다. 자전거가 비싸다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비싸구나. 근데 확실히 비싼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. 돈은 또 열심히 벌어야죠.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뭐 제가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유흥비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거는 저는 좀 안 하니까 안 하는 사람은 돈이 그런 쪽에 쓰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뭐 자전거 안 타시는 분은 무슨 자전거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메라에 돈을 많이 들이잖아요. 진짜 좋은 렌즈 몇백만 원씩 하니까. 근데 또 사진 찍는 취미가 없으신 분들은 카메라 렌즈 몇백만 원짜리 도대체 왜 사는지 이해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돈을 쓰는 거죠. 그리고 행복하면 됐죠. 그래서 굉장히 큰 지출이 있었다. 그리고 여기 이후부터는 사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큰 지출이 있었어요. 제가 아이패드를 이번에 사실 아이패드로 그림체 컬러링북을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 하다 보니까 또 사람 욕심이라는 게
아이패드가 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. 솔직히 처음 아이패드를 살 때는 정말 아무것도 거의 모르고 샀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중고로 사기도 했고, 그래서 조금 작은 사이즈를 샀는데, 이게 구입을 하고 나서 계속 쓰다 보니까, 그림을 계속 그리니까, 좀 큰 걸 살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차피 이걸로 지금 책 작업을 해야 되니까, 지금 이 시기에 차라리 사서 책을 조금 더, 뭐라 그러지? 좋은 퀄리티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, 그리고 제가 아이펜슬도 2세대인가? 그게 아니에요. 이게 자석처럼 옆에다가 붙여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또 불편했어요. 이게 충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, 그 꼭다리를 다른 거를 또 막 지저분하게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연결해서 쓰고, 아무튼 이래저래 바꾸고 싶었고, 또 레이어가 좀 많이 생기니까 약간 버벅거리는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고 해서 여차저차 제가 스토어팜이랑 뭐 클래스 오너 수업한 거랑 책 인쇄 나오는 거랑 그런 걸로 합리화를 한 거죠. 나도 돈을 버니까 이런 거에 재투자의 의미로 구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. 근데 솔직히 저는 성인이잖아요. 다 큰 어른이고 이거 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, 그런데 왜 이렇게 뭔가 죄책감이 들고 낭비하는 것 같고, 왜 자꾸 그런 느낌이 생기는지.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. 제가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1, 2학년 때 하루에 3만 원을 어찌어찌해서 쓰고 막 간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.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걸어가지고, 그때 미술학원에서 멍 때리고 바닥에 앉아 있었나? 막 그랬더니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, 무슨 일 있니?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, 제가 돈을 오늘 너무 많이 써서요.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, 제가 아직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고 있네요. 20년 넘었구나. 고등학생 때니까 거의 30년. 한 25년? 아무튼 2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뭐 씀씀이는 지금이 훨씬 더 커지긴 했지만, 제가 사실 씀씀이가 크지가 않고 이렇게 조그만 거를 찔끔찔끔 여러 개 사는 스타일이에요. 그런데 제가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건 실 같은 거 이렇게 떼어가지고 올 때, 처음에 제가 거기를 갔을 때, 사장님 창고에 갔을 때 지금도 생각나요. 현금으로 16만 원어치를 떼어왔어요. 그래서 그 현금으로 드리고 막 이랬는데, 한 1, 2년 지나고 3, 4년 지나고 이러니까 제가 막 1, 200만 원을 한 번에 무통장 입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왜냐면은 그때는 좀 짬이 돼가지고 내가 안목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 실은 팔리겠다, 이 실은 올리자마자 팔리겠다, 이런 감이 딱딱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씀씀이가 커졌다고 해야 되나? 그랬던 것 같아요. 그전에는 진짜 막 한 번에 막 100만 원 이상씩 절대 못 쓰고 그랬는데, 어쨌든 뭐 이번 주는 거대한 쇼핑을 했다, 가슴이 웅장해지는 한 주였다,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. 사실 이 채널을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로 일기처럼 남겨놓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,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려나? 뭐 많은 분들 좋아해 주시는 건 필요 없다고 하면 안 오시려나?
그냥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것들을 라디오처럼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제가 고3 때랑 재수할 때 되게 외로움을 많이 탔던 것 같은데 그때 라디오가 진짜 친구가 돼줬어요. 심지어 제가 재수할 때 실기 보러 들어가면서도 그리고 실기 그림 그리면서도 라디오 들으면서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걸로 외로움을 진짜 많이 달랬어요. 그래서 뭐 그때도 외로운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도 외로운 사람들이 더 적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달랠 수 있는,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좋은 꿈 꾸시고요. 편안한 밤 되세요.